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 영감,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디자이너시거나 혹은 그냥 이 분야가 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좋은 디자인 영감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멋진 이미지만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감을 모으고 또 이걸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이 잘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이게 성공했는지 분석하고 내 상황에 맞게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게 사실 핵심이죠. 맞아요. 진짜 무작정 모으기만 하면 나중에 뭐가 뭔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죠.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보고 실제 쇼핑몰도 좀 뜯어보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최신 흐름 놓치지 않는 법까지요. 네, 상세 페이지 디자인. 진짜 막막할 때 많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요. 네네. 자료에서도 일단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보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비엔스 같은 곳 좋긴 한데 가끔 너무 비현실적인 것도 많지 않나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비엔스는 아무래도 어도비가 운영하니까 수준 높은 글로벌 레퍼런스가 정말 많죠? 그렇죠. 네, 이커머스나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트렌드를 읽기엔 참 좋아요. 설명까지 보면 이런 의도로 만들었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은 좀 너무 예술적이거나 실제 구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판매 성과랑 연결된 그런 영감을 얻으려면 다른 채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내 사례는 노트폴리오 같은 커뮤니티도 괜찮고요. 노트폴리오. 그럼 시각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는 데는 역시 핀트레스트가 많이 쓰이나요? 그냥 이미지 막 모으는 거 말고 좀 더 잘 활용하는 법이 있을까요? 핀터레스트는 확실히 그 시각적인 탐색에는 정말 강력하죠. 네. 네. 예를 들어 화장품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좀 구체적인 키워드로 검색하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당연히 보드의 카테고리별로 저장하는 게 기본인데 네. 거기까진 저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비엔스의 컬렉션 기능처럼 이걸 왜 저장했는지 스스로 계속 물어보면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저장했는지 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필요했는데 할 때 바로 탁 꺼내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예쁘다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플랫폼 말고 실제 판매 페이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그냥 예쁘다 아니다 말고 실질적인 거요. 네네.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상위에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잘 팔리는 것들. 네, 그런 상세 페이지를 보면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매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요? 네. 첫 화면에서 고객의 어떤 문제를 딱 건드리고 problem. 맞아. 나도 저런데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agitate. 그리고 우리 제품이 해결책이야 하고 제시하는 solve. 그 구조예요. PAS 구조 같은 거요. PS. 문제 제기, 공감, 해결. 네, 그런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후기는 어떻게 썼는지, 구매 버튼은 어디에 어떻게 뒀는지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고요. 브랜드 자사물 같은 경우는 또 그 브랜드만의 느낌,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녹여냈는지 참고하기 좋고요. 와, 그렇게 분석적으로 보니까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분석하고 모은 레퍼런스들 나중엔 진짜 뒤죽박죽 되게 쉬운데 이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처럼 폴더 정리에 좀 약한 사람들은 특히 더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이미지 관리 전문 툴 추천하는 거죠. 이 글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료이긴 한데 태그 기반으로 정리하는 게 아주 강력해서요. 나중에 특정 컨셉이나 레이아웃 요소 같은 거 찾을 때 정말 편해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태그 기반 정리. 좋네요. 물론 핀터레스트 보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무료 대안이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장할 때 습관처럼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메모요? 네, 왜 저장했는지, 예를 들어 깔끔한 CTA 버튼 디자인 때문에 또 어떤 점을 참고할 건지, 색상 대비 활용 방식 참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단순한 이미지 수집이 아니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메모 습관.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안 그러면 왜 저장했는지 까먹으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이것도 매번 유행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트렌드를 아는 건 분명 중요한데 이걸 뭐 무조건 따라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디독이라고 해외 디자인 아티클 같은 거 번역해주는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레딧의 디자인 관련 서브레딧, 국내 디자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활동하면서 최신 동향을 좀 파악하는 게 좋죠. 아, 디독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렌드가 요즘 유행이래 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효과적일까? 이걸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내 프로젝트 목표나 고객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이걸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비판적인 수용.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좋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곳, 뭐 비엔스나 핀터레스트, 실제 쇼핑몰 같은 데서 레퍼런스를 꾸준히 찾아야 하고 네.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나 흐름, 디테일 같은 거요. 그렇죠. 분석. 그리고 이걸 이글이나 보드 같은 걸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꼭 메모를 남기고 네, 메모 필수죠.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결국 핵심은 나만의 재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많은 레퍼런스랑 트렌드가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엔 이 상품을 통해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 거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해요. 아, 본질적인 질문? 네, 내가 모은 그 수많은 연관들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디자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의 디자인 작업에 좀 신선한 자극,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그냥 듣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에 어떤 아이디어를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오늘 인상 깊게 봤던 어떤 레이아웃 방식이랑 당신이 지금 디자인해야 할 제품의 그 고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